이 마른 수건을 짜서 돈을 쪽쪽쪽쪽 벌어서 와 보니까 저 멀고먼 나라 꼬레아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엘도라도인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꼬레아인가요? 이러면서 입성을 합니다. 빨대 쪽쪽쪽쪽 빨고 야 꿀 다 따먹었다 이러고 딴 꽃 찾아가는 거지. 이거 먹고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안 왔어 이제. 참교육 시전해주시고.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현대시대에서 기업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 자금을 보통 어떻게 인수를 하냐? 당연히 월가에서 땡겨오는 거거든요. 월가거나 기금 돈을 땡겨오는 건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PEF 들어보셨어요? PEF? 펀드 형태로 돈을 끌어오는 거거든. PEF. 이게 PEF란 소리는 아니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돈을 끌어오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지. 자, 여러분 PEF를 모르셔도 좋아요. 몰라도 좋은데 얘는 알 거야.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PEF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한국의 원수처럼 불린 이분? 우리나라 PEF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PEF 어떻게 보면 강국이야 나름. 되게 많이 생겼거든. 자금도 많고. 자, 우리나라에서 선진금융기법이란 무엇이다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뼈저리게 알려준 회사입니다. 아주 비싸게 서울 촌놈들에게 글로벌 금융기법이란 무엇이다라는 거 알려준 회사예요. 참교육 시켜주셨죠? 우리가 많이 배웠어. 그 다음에 자, 이분이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주셨냐?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거든요. 이분이 어떤 교육을 시켜주셨냐? 아주 참교육 당했습니다. 자, 론스타 펀드님들이 우리나라에 딱 12년 들어왔거든요. 딱 12년 들어왔는데 아주 참교육 당했습니다. 12년 동안 지금 공식적으로 뜯긴 게 6조인데 자, 공식적입니다. 이거 참고로. 비공식적은 지금 물음표 있죠? 물음표.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야 여기는. 처음에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 이게 아마 IMF 터진 직후에 97년 넘어가고 98년 99년에 내가 처음 엘도라도에 입성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꼬레아에 입성을 하죠.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꼬레아인가요? 이러면서 입성을 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98년도에 부실채권 매수라는 걸 합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실채권을 알긴 알았는데 정확한 가치 산정을 잘 못하던 시기였어. 자, 부실채권이 뭐냐? 그 망한 채권들, 망한 회사 채권들을 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어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해. 물론 100만원짜리라고 100만원을 다 받을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100만원짜리 빚 문서가 있어. 내가 100만원이 없어. 그럼 디폴트 나잖아요. 하지만 그 100만원 채권은 100만원 빚문서는 가격이 0이 아니야. 왜냐? 나를 연락에 두들겨 패면은 그리고 마른 수건을 막 짜면은 한 20만원 나올 수 있거든. 뒷주머니에 꽁쳐놓은 거 이렇게 빼고 몽두기로 막 패다 보면은 얘가 머리에 여기서 막 1000원짜리 꺼내주고 엄마 좀만 갚아줘 나 맞고 있어 이러면 한 만원 주고 하면은 100만원은 다 못 갚더라도 한 20만원은 갚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채권의 가치는 한 20만원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른 수건을 쥐어 패고 갚을래 맞을래 이러면 조금씩 나와. 어디선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거든. 자, 이 부실채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때만 해도 아직 그렇게 가격 산지 물론 되긴 됐어. 캠코 이런 데서 부실자산 관리를 하는데 은행에서도 부실채권을 판매합니다. 뭐 이만큼 뭉태기로 1조짜리 부실채권을 뭐 한 2천억에 판다든지 5천억에 판다든지 뭐 8천억에 판다든지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자, 론스타가 처음에 IMF 터진 직후에 이걸 뛰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천억 단위를 벌었다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물음표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그 엄청나게 부실채권들을 싸게 사서 이렇게 이 마른 수건을 짜서 돈을 쭉 법니다. 쪽쪽쪽쪽 벌어서 와 보니까 저 멀고먼 나라 꼬레아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엘도라도인 거야. 오, 야, 얘네 보소. 계산도 못하네. 오, 얘네 보소. 야, 요거 삥 뜯는 거 요거 오,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꿀광이지 꿀광. 황금 멀티인 거를 눈치를 챕니다. 이때 눈치를 채요. 완전 원시적으로 하고 있네. 이거 보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전을 하시는데요. 동양증권 빌딩을 650억에 사서 뭐 850억에 팔았다. 이거 2년도 안 돼요. 한 2년 될 거야. 2년. 요 차이가. 아니 200억. 소소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이것도 뭐 SKC 사옥 뭐 그래 뭐 한 140억 뭐 한 2년 뭐 소소하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위가 커지는데요. 스타타워는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저기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가 만들고 있는 데였는데 휘청휘청했어. 걔네들이 자금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걸 6,600억에 사서 진짜 몇 년 안 돼서 완공시킨 다음에 9,800억에 팝니다. 순이익이 3,000억 났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 안 돼. 수익률은 50%고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했어.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거니까 그래 좋단 말이야. 자, 스타리스 이건 뭐냐면은 리스 회사인데 이거를 인수를 합니다. 1,500억에 인수해서 3,000억에 팔아요. 이것도 진짜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자산 가치에 대해서 산정을 하기 힘든 거고 하기 힘든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런 걸 사줄 자금이 없었어. 저런 거를 투자를 해서 이익을 획득할 주체가 굉장히 없던 시대였어요. 요즘엔 있지. 왜?
참교육 당했거든. 봤거든. 오, 야, 참교육 다 했잖아. 우리나라 그 누가 이걸 6천원에 사서 9천원에 파냐는 거지. 물론 내가 점심을 어저께 좀 싼 걸 먹었으면 6천원에 사서 9천원에 팔았겠지만, 아, 점심을 좀 비싼 거 먹었잖아. 아, 내가 살 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야. 이걸 누가 하겠어. 기금들?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공무원이잖아. 국민연금? 야, 그렇게 위험한 거 했다가 욕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누가 해야겠어. 그런 거에서 이제 PEF가 등장을 합니다. 사모펀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전에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엔 이런 걸 할 데가 없는 거야. 특정 기업에 발아야 되는 건데, 야, 아무리 기업들이 자기 전공이 아니잖아. 이거 전공으로 하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이런 거 전공하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뭐 건설사들이 뭐 대우건설이 뭐 이런 거 해요?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주체가 되게 적었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극동건설 등장했습니다. 빠밤. 오늘의 하이라이트 극동건설님 나오셨고요. 자, 우리 극동건설님이 여기서 또 진정한 참교육을 실현해 주십니다. 아주 극동하셨죠. 예, 극동건설이신데요. 참교육. 극동건설을 론스타가 얼마에 샀느냐? 참, 여기 1700억이라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한 1200억인가 더해서 3000억에 샀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1200억은 1200억인가는 극동건설의 회사채거든요. 회사채 발행한 거를 내가 떠안겠다 그랬어. 그걸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말은 3000억이지만 실제 들어간 돈은 1700억이고요. 극동건설을 그렇게 1700억 주고 사자마자 뭘 했냐? 부동산을 팝니다. 부동산을 파니까 얼마가 떨어졌어? 1583억이 떨어졌어. 자, 회수했고요. 자, 부동산을 사서 이미 뭐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뭐냐, 아까 전에 그 회사채 있잖아요. 회사채도 배당 및 유상감자 뭐 이런 거 회사채도 해결을 합니다. 딱 그래서 부동산 팔고 배당으로 이미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3700억이잖아요. 자, 이미 더블 났죠? 지분 빼고 이미 더블 났습니다. 자, 갖고 있던 건물 팔고 배당하고 유상감자를 한마디로 자본금 탈탈 털어서 본국 송환한 걸로 3700억 더블 났습니다. 여기까지 몇 년 안 걸렸어요. 진짜 몇 년 안 걸렸어요. 2003년인가에 인수해서 여기까지가 2006년인가에 판 거니까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한 3년 걸린 겁니다. 이게 3년. 자, 그리고도 지분은 그대로 들고 있었거든. 배당한다고 지분 안 줄어들죠. 부동산 판다고 지분 안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고도 지분이 6600억을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자, 이제 엑시트를 합니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엑시트를 하는데, 야, 얼핏 생각에, 야, 1700억 주고 산 회사를 이거 지금 3700억을 빼먹었는데 뭐가 남았겠어? 이거 페이퍼 컴퍼니급 아니야? 이거 빈털털이 아니야? 라는 거를 우리 론스타 형님께서 참교육 실현해 주시죠. 얼마에 팔았어요? 6600억에 팔았습니다. 3700억으로 2배 먹고 나머지 껍질 남은 거를 6600억에 파는 참교육을 실현해 주셨는데요. 아, 진짜 참교육 됐죠. 자, 6600억. 그래서 얘네가 얼마를 뽑아갔냐? 1조를 뽑아갔습니다.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5년도 안 됐을걸, 이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1700억 투자해서 8700억을 뽑아가는 미친 듯한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 극동건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누가 샀을까? 6600억. PEF가 코웨이를 팔려고 그러는데 웅진이 우리가 다시 사겠다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신문 봤어요? PEF가 코웨이를 파는데 웅진이 다시 사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어. 야, 웅진 코웨이인데 왜 웅진이 코웨이를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약간 정보에 느리신 분이야. 이때 샀던 회사가 6600억의 극동건설을 인수했던 회사가 바로 웅진 코웨이입니다. 이게 지금 뭐 거의 전설적인 딜인데요. 사실상 1700억에 사고 껍질 남은 거를 웅진 코웨이가 6600억의 극동건설을 매수한 다음에, 물론 론스타가 잘했지. 얘네가 경매 방식을 사용해서 여기다 올르고, 자, 야, 1번마 3천억 나왔고요. 4천억 나왔고요. 5천억 이러면서 웅진코웨이에다가 이미 우리는 5천억의 딜을 받아놨다. 니들이 6천억 이상 안 지르면 못 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웅진코웨이가 이때 에라 모르겠다, 미래는 건설이다 하고 지릅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 그 짧은 M&A 역사상 가장 퍼센트로 따지면 가장 지금 비싸게 산 딜 중에 하나인데요. 6600억으로 결국엔 지릅니다. 가자! 하고 지르는 거죠. 자, 그리고 6600억을 질러서 극동건설을 산 다음에 웅진코웨이가 여기다가 운용비용으로 한 2년에 걸쳐서 4천억을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웅진코웨이가 여기다 물린 돈이 1조거든요. 극동건설에 1조를 투자했는데 웅진코웨이가 그거 사고 한 게 아마 2006년, 2007년 정도 됐을 거야. 자, 그러면은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뭐가 왔는지 눈치를 채야지. 1조를 투자해서 건설을 밀고 있는데 2007년에 밀고 있는데 2008년에 뭐가 왔다고요? 심해가 왔죠. 마리아나 해구가 오는 겁니다. 아! 하는 날이 그날이 오죠. 정말 그날이 왔어요.
리만브라더스가 저 머나먼 곳으로 떠나면서 여기에 1조를 투자했던 웅진이 거의 기절을 합니다. 거의 기절을 하고요. 이 1조를 게다가 웅진이 자기 현금이었냐? 빌렸지. 빌렸단 말이야. 많은 돈은 빌린 거지. 웅진 코웨이 현금 1조. 이 당시에는 빌린 건데 갚으라고 빚쟁이들이 손을 내미니까 그때 당시 빚진 돈이 얼마냐면은 대충 웅진 코웨이가 쪼개질 때 갚아야 될 채권이 9천억 정도였어요. 제 기억에 정확치 않아. 대충 9천억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 더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웅진 코웨이가 어떻게 됩니까? 웅진만 살아남고 코웨이 띄어서 팔고, 뭐 웅진 모시기 띄어서 팔고, 웅진 식품인가 뭐 띄어서 팔고, 뭐 웅진 케미컬 띄어 팔고,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남은 건 웅진 하나 남고 돈 되는 거 다 팔아서 빚 갚느라고. 참고로 여러분, 아직도 극동건설은 관리 대상입니다. 디폴트 선언에서 지금 법원에 저걸로 아직도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법정 관리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도 웅진이 여기서 그래서 소송 중이고요. 다 떼어서 팔았습니다. 다. 웅진이 코웨이가 다 떼어서 팔았어요. 참교육 당했죠. 여기다 투자했다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웅진이 코웨이 팔 때 코웨이를 누가 샀냐? 론스타 형님들의 이 참교육을 보고 자란 우리나라 그 PEF 누구지? MBK 캐피털스라고 걔네가 코웨이를 삽니다. 코웨이 요거는 알짜야 하고 사요. 그 다음에 MBK가 어떻게 됐냐? 코웨이가 이미 MBK도 그때 몇 조 주고 샀더라? 2조 주고 샀나 그랬는데 2조 이상, 거의 100% 이상 200% 가까이 벌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줄게. 아니야, MB형이랑 관계없는 회사야. 이름이 그냥 MBK 파터스인가 뭐 그래. 지금 여기서 론스타 형님의 참교육 한방에 웅진 코웨이가 그룹이 쪼개지고, 지금 코웨이가 지금 그래서 MBK 형님들한테 넘어가서 MBK 형들이 큰 형님이신 론스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바이아웃 전략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바이아웃이 뭐예요? 산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팔겠다는 거잖아. 그게 바이아웃 전략이죠. 구조조정 같은 걸 해서 자를 건 자르고 부실자산 털어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앉혀갖고 기업 가치 올린 다음에 다시 되팔고 나오는 거, 그게 PF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걔들이 들어오면 뭘 하겠어? 당연히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이란 거야. 군살치기를 하는 거죠. 걔네 입장에서는. 극동건설이 그래서 이제 론스타 형님들이 참교육을 해줘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1700억짜리로 1조 400억으로 파는 기적의 딜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M&A 역사상 그 정말 기적의 딜 중에 하나예요. 몇 배니 이거. 몇 배. 자, 여기까지가 그 론스타 형들의 서론이었고요. 론스타 형님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정말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딜을 하죠. 론스타 형님들이 이 딜이 얼마나 컸는지, 이거 먹고 우리나라를 떠나요. 이거 먹고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안 왔어 이제. 이거 먹은 다음에 눈치챘거든. 이 자식들 보소 하고 론스타에 대해서 국민 감정 자체가 악화되잖아. 세상에 일개 이런 어떤 투자회사, 투자 펀드한테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국민 감정이 악화돼. 그래갖고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서 이름 바꿔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 야, 빨대 쪽쪽쪽쪽 빨고 야, 꿀 다 따먹었다 이러고 딴 꽃 찾아가는 거지. 참교육 시전해주시고. 국민 감정까지 악화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우리나라 M&A 역사에 남는 딜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외환은행 인수인데요. 들어보셨나요? 투자금 1조 1548억이라 2조 1548억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 중에 많은 돈은 요 부실채권 번 거 있죠. 물음표 여기서 왔다는 썰이 많아. 그다음에 이런 거 번 거에서 동시에 번 건 아니니까 이게 거의 동시에 진행된 딜이에요. 지금 론스타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오래 있지 않았어. 이거 하면서 이거 하고 이거 하면서 이거 하고 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근데 부실채권으로 꿀빵게 이제 도움이 된 거지. 그걸 이제 미천 삼아서 이 나라가 엘도라도구나 해서 적과꿀을 빨러 왔어요 해서 요 번 걸로 이쪽에다 투자를 하고, 실제 자기네들이 넣은 돈은 1조 좀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만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상업은행 중에 하나를 불과 1조 2조라고 치자. 2조에 인수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은행 중에 하나를 2조에 인수한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KB그룹이 얼마 순이익 났는지 봤어요? 1년에? KB금융그룹 순이익이 얼마 났어요? 3조 났어. 신한그룹, 우리그룹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은행 1년에 2조 정도 벌어. KB는 3조 났다고 지금 뭐 좋다고 뭐 기록이라고 이러고 있거든. 근데 얘네는 은행을 얼마에 팔았다고? 2조 벌어. 2조. 은행을 2조에 판 거야. 요즘에 KB그룹이 1년 버는 거보다도 못한 가격에 본체를 팝니다. 몸통을 팔죠. 실제로 1조 얼마 들어갔다고 예상을 하고요. 자, 근데 웃긴 거는 얘네가 비중을 얼마를 가져갔냐. 아마 한 30% 정도는 현금을 내고 1조 3천억인가를 내고 사고, 나머지 30%는 옵션을 받았어.
무슨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받아서 그 옵션을 결국 실행을 해서 6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호구들이었냐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상 남은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호구들이었냐면은, 2조 들여서 2개 더하면 얼마야? 64% 샀거든? 근데 진짜 얼마 안 있어서 13.6%를 팔았는데 그게 얼마냐? 그게 1조 2천억이었어. 64% 중에 대충 14% 팔았는데 이미 절반 가져갔어. 야, 이 절반을 회수하고도 지분이 얼마가 남았냐? 50%가 남았어. 50%가. 야, 그리고 더 웃긴 건, 얘네가 나머지도 원래 팔려고 그랬는데 뭐 너무 싸게 판다 어쩐다 먹튀자 이래갖고 못 팔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못 팔게 했어. 먹튀다 그래. 국민 감정이 여기서부터 폭발하는 거지. 2조 들인 놈이 이거 이래갖다 국민 감정이 폭발하면서 못 팔았어. 얘 못 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팔으니까, 야 좋아 우리 안 팔게 하면서 뭐를 해요? 배당을 해요. 배당으로 얼마를 뽑아갔어? 9,333억. 한마디로 64% 중에 13% 팔아서 1조 2천억 벌고, 배당 받아서 9천억을 받아갔어. 두 개 합치면 얼마야? 본전 나왔죠? 두 개 합치면 본전이거든? 그리고 뭐가 남았나요? 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야, 극동건설하고 똑같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야, 부동산 팔고 배당 받은 걸로 이미 투자금 뺐어. 몇 배를. 얘네 똑같잖아. 요 지분 조금 팔고 배당 받아서 투자금 뺍니다. 나머지 지분은 다 순이익이에요. 다 순이익. 한마디로 거의 외환은행이 순이익이야. 외환은행이 순이익이 남았어. 외환은행이 50%니까 외환은행의 절반이 순이익으로 남은, 불과 몇 년 사이. 자, 그게 얼마냐? 최종적으로 4조 6,888 순이익으로 떨어졌습니다. 4조 6,888. 4조 7천억이 순이익으로 몇 년 만에 똑 떨어졌는데요. 더 웃긴 게, 국민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 상계 하나은행이었니? 얘네는 이거 어떻게든 살려고 진짜 난리쳤어요. 제발 사게 해달라고. 론스타가 우리 왜 사가주세요라고 빈 게 아니야. 반대였어. 하나가 사고 싶어 했어. 자, 얼마나 사고 싶어 했는지는 이걸 보면 압니다. 이걸 2016년 4분기 배당 보장액. 이게 뭐냐? 2010년 3분기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딜을 합니다. 지분을 팔겠다. 최종 지분을. 오케이, 4조 6,888억에 판매를 했는데, 그리고도 한 분기 배당 금액을 더 주겠다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은행이. 한마디로 2,800억을 얘들이 더 달라 그랬는데, 론스타가 하나은행이 오케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5조죠, 5조. 하나은행이 얼마나 사고 싶으면은, 원래 팔면은 그 다음 배당은 자기들 거잖아. 근데 이것까지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머지 51%를 이거 두 개 합치면은 5조에 팔고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외환은행의 전체 딜을 계산해보면, 지분금과 배당으로 이미 본전은 끝났으니까 여기 쏙 지우면 요 지분 판 5조가 그대로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순이익. 이게 바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와서 해주신 진정한 참교육이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누구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보자고. 경제적으로 참교육을 당한 거잖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PF들이 지금처럼 크게 활성화돼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 경쟁이 붙었겠지. 이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거 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된 거야. 솔직히 내가 보기엔 역량이 안 됐다고. 이런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야, 우리나라에 뭐 이때 나 정확히는 있긴 있었겠지만 2조를 투자할 곳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이런 계산을 해서 내가 2조를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었다는 거지. 잘해야 산업은행인데, 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거는 국책은행이잖아요. 국가가 하는 거잖아. 그 역할을 할 게 없었지. 요즘엔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PF들 치열해요. 사모펀드들 뭐 대체 투자해서 난리 납니다. 요즘은 뭐 하나 있으면 뭐 지금 뭐 살려고 난리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론스타 형님들이 진정한 참교육, 국민 감정까지 건드리는 참교육을 하고 5조를 버시고 나가시는데요. 12년 동안 3조도 아니야 사실. 내가 보기엔 자기 자금은 2조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다 번 것들도 지금 이거 3조 된 거지. 퉁치고 결국에는 6조 3천억을 벌어갔는데, 제 느낌에는 요 물음표까지 치면은 한 7조에서 8조는 벌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10년간.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걸 생각해 봅시다. 론스타가 뭐예요? 펀드잖아. 펀드라는 건 뭐야? 쩐주는 론스타가 아니야. 돈을 낸 사람은 론스타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거든. 쩐주는 따로 있어요. 어디 기금들이나 그렇겠지. 어디 기금들이나 그런 거야. 론스타가 저 돈을 다 번 게 아니라 저 펀드가 번 거거든. 론스타에 자기 자본이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론스타 이 펀드를 운용하던 사람들은 이 정도 규모를 하려면 분명히 성과급 계약이 있을 거라고. 20%건 30%건 10%건. 자, 그러면은 정말 이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만약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인센티브가 20%라고 가정을 해봐. 몰라. 진짜 그런지 몰라. 그럼 얼마를 벌었습니까? 이 개인은 6조에 20%만 잡아도 1조 2천 벌었죠. 10%면 6천억.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시면 개인이 1조를 벌 수 있다니까. 그 개인이 물론 팀인지 개인인지 회사인지는 모르겠어. 얘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딜을 여러분들 성공시키면은 엄청난 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PEF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MBK 파트너스가 여기서 웅진 코웨이가 코웨이를 팔은 거 MBK 파트너스가 받았다가 지금 대박 쳐서 팔잖아. 2배 정도 2배 난 거 같거든. 2배 이상으로. 그럼 걔네는 MBK 파트너스의 그 딜을 던한 그 당사자들은 성과급을 얼마를 받았겠니? 최소 몇백억 원 받았지 않았을까? 조 단위로 벌었는데, 몇 조를 벌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크게 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정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론스타 형들이 또 여기서 또 참교육 한번 하셨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무슨 참교육을 했냐? 마지막까지 교육을 합니다. 자, 보충 수업 합시다. 본고사 끝났고요. 본 수업은 끝났지만 보충 수업을 합시다 하면서 탕탕탕탕 들어옵니다. 보충 수업이 뭐였냐? 쟤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가 뒤에서 손을 쪽쪽 빨고 있다가 야야야 세금은 내야 이 새끼들아. 그래서 세금은 내 이 새끼들아 해서 국세청을 동원해서 저기다 세금을 때립니다. 뭐 아마 몇천억 때렸을 거예요. 뭐 번 거에 10%인가 20%인가 세금 아니냐 하고 달려들어서 세금을 땅땅땅땅 때리니까 론스타가 소송을 걸죠. 야, 한 6, 7조 정도 벌었으면은 그냥 갈 법도 한데 그걸 또 집을 나가다가 이제 야 엘도라도 꿀과 아주 훌륭해 잘 있어 얘들아 이러고 어이쿠 좋네 하고 나가다가 조금 줄까 하다가 맞다 교육이 부족하지 죄송합니다 보충 수업 한번 해줄게 이러고 고개를 다시 돌리더니 또 연락이 한번 이렇게 마지막 보충 수업을 강력하게 한 방 날리시고 갑니다. 니들이 말이야 마무리가 부족해. 마무리 이거 몰라? 이러면서 보충 수업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데요. 우리나라 뭐 국세청인가 어딘가에서 세금을 팍 때렸는데 소송을 걸죠. 왜 소송을 거냐? 니들은 여기야. 그래서 니들 나라에서 돈을 벌었다고 세금을 내라는데 우리는 누가 샀냐? 외환은행을. 론스타 한국법인이 샀냐? 아니지요. 그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할 리가 없지요. 당연히 어디? 벨기에에 있는 우리 요런 애가 샀어요. 아니 한국 론스타가 안 샀다니까. 거기서 안 샀어요. 왜 네가 받아요? 누가 샀냐고? 벨기에. 야 그러면은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어디다 내야 됩니까? 벨기에에 내야지. 왜 니들이 뭐라 그래? 근데 벨기에하고 니들은 그때 국제 협약을 했었어. 뭐 세금 서로 세금에 대해서 상계 뭐 그런 게 있다. 여기 있는 기업이 여기서 한번 세금을 내면은 이중 세금을 못하게 이중 과세를 못하는 협약인가 뭔가가 있어요. 니들 그거 했잖아. 난 세금을 여기다 냈는데 왜 니들이 받아? 한국 론스타 아니라니까. 야 거기 문 닫았어. 야 어저께 닫았어. 어저께 하나 몰란 거 가봐. 그러면 건물도 없어. 건물도 간판 뗐어. 청소하고 있어. 없다니까 여기.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 얘네. 왜 네가 돈을 받아? 소송을 겁니다. 고개를 돌아서 나 진짜 가줄래 했더니 이것들이 마지막 참교육을 다시 해야겠네. 보충 시간이다 이러면서 불러다가 먼지나게 후드러 패죠. 그래서 결국 소송에 갔는데 당연히 졌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국세청을 이겨라 2천억인지 3천억인지 뜯어라도 아니지. 그거 뭐야 그거 콩고물이라도 받아라 이것들아. 떡은 뺏겼지만 백설기에 콩이라도 받아야지 새끼들아. 뺨을 대서 맞은 다음에 밥풀 2개라도 뜯어와라라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적인 성원을 얻고 소송에 들어갔지만 졌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벌었으면 뺨때기 때려서 밥풀은 주고 갈 줄 알았는데 국민적인 응원을 했지만 졌습니다. 택도 없이 졌죠. 조금이라도 받았냐? 못 받았죠. 야 어떻게 받겠어. 협약이 있는데. 아니 얘네가 샀다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말이 되잖아요. 아니 이상한 애들이네. 여기가 샀어요. 누가 여기 우리 여기 낸다니까. 여기 당연히 제가 이 나라 세율은 모르지만 여기보다 낮았겠지. 얼마나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밥풀을 뜯었다고 좋아하다가 그 밥풀마저 이렇게 뜯어갖고 론스타 형님들이 자식들 수고해라 이러고 한국을 떠나서 아직 안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론스타를 욕할 게 아니죠. 론스타를 욕할 거 아니야. 얘들은 펀드야. 펀드 그냥. 펀드가 뭐예요?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전략을 세워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주식 펀드면 거의 주식을 넣는 거고 채권 펀드면 채권을 넣는 거고 여기다가는 얘들이 머리를 써서 엘도라도를 찾은 거지. 완전 뻥뻥뻥뻥 튀긴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성과급 왕창 받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근데 이게 물론 우리나라 엄청 뜯겼다고 막 눈물을 흘리겠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해서 우리 론스타 형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저기가 엘도라도라 해서 요즘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PF의 F가 펀드죠. 펀드입니다 이거. 자 운용사 KKR 들어보셨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지. 칼라일
우리나라 것도 있고 좀 외국계도 섞여 있는데 MBK 뭐 이런 토종도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도 뭔가 해보자. 우리도 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큰 들이 있으면은 큰 손들이 누구야? 큰 손들이 어떤 기업 M&A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사모펀드죠.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들이 생기게 돼요. PEF들이 생기게 됩니다. 블라인드 형태로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블라인드가 뭐냐 하면은 전주가 네가 뭐 예를 들면은 얘가 뭐 형님 저기 보시면 웅진 코이가 나왔는데 코이 사야겠는데 그러면은 얘네한테 돈을 주는 애들은 대부분 어떤 기금이에요.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뭐 국채기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거든. 지금 이렇게 자금 집행을 합니다. 뭐 우정사업본부, 뭐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교원공제, 산업은행 이런 데들이 이런데 자금 집행을 해. 자금 집행을 하는데 이런 데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의사결정을 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저런 딜들은 총각을 다투잖아. 며칠 안 걸려서 누가 와서 체부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시간이 뭐 몇 주, 몇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미리 블라인드 형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금을 니네 펀드에 쏴줄 테니까 니네가 투자할 게 있으면은 투자를 하도 알려달라는 어떤 조건이 있겠죠. 블라인드 조건이. 이 조건만 성립하면은 투자를 해도 돼 라는 정권을 주면서 돈을 미리 쏴주는 거예요. 시간이 안 걸리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블라인드를 설정을 해줘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기금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자 론스타 형님들의 참교육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 교육개혁과가 나오는 거죠. 과외 받았죠. 과외. 여기서부터 과외 받았잖아요 지금. 어우 야 엄청난 과외를 한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적이 오르잖아. 이야 야 뭐 성적이 오르고 있어. 이 정도면은 과외비 뽑고 있죠 지금. 야 지금 등수 오르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야 이거 09년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 PF가 거의 야 뭐 없잖아. 뭐 100개 정도 되니 이 정도잖아. 이거 규모도 뭐씨 몇 주 있지도 않은데 이야 형들 보소 이러면서 형들 나도 따라갈래 하면서 와 뭐 이거 지금 뭐 거의 직선으로 올랐어요. 직선으로 학원비 냈죠 진짜. 야, 형들한테 참교육 당하고 지금 보시면은 PF 개수가 400개래 400개. 게다가 엄청 큰 PF들도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몇 조 정도의 돈은 그냥 쉽게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PF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